2024년도 2월 17일입니다. 자, 딥스코인, K다이아몬드 코인 상장사 대표가 시험 분석을 해드리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리플 모든 알트코인의 시험 분석 정보입니다. 상장사 대표입니다. 일반 유튜버 아닙니다. 자, 일반 유튜버, 허접한 유튜버 아닙니다. 자, 상장사 대표예요. 자, 여기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비트코인 시장 분석 정보 최고 신고가 갱신 도전할 것 얼마까지? 9,245만원까지. 자, 적중했다. 매일 연속적으로 급등할 것 시장 분석 제가 또 내드렸고요.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조금 아까 여러분들한테 자료 다 보여드렸는데 이 영상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어떻게 휴지 조각이 될 것인가. 자, 여러분들 제 영상물 잘 보세요. 자, 비트코인 신고가 갱신할 것. 자, 여기 보시면 XRP 리플 $10,000 휴지 갈림길. 자, 블랙링크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급등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여기 한번 보세요. XRP 리플도 보시고요. 전부 다 사기다 이거. 자, 여기 지금 트럼프 나오죠. 자, 트럼프하고 결국은 이 바이든하고의 싸움입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금 현재 대통령하고 차기 대통령 그 이전 대통령과의 싸움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비트코인과 XRP 리플이 휴지 조각이 될 것인가. 이런 이 비트코인에 여기 한번 썸네일 한번 보세요. 자, 미국 충격 제가 97회밖에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안 들어요. 자, 비트코인의 모든 알트코인 탄생 비밀과 종말론 41탄 미국 달러 폭망 제거용으로 이 비트코인하고 그 다음에 리플이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될 것인가 말 것이냐는 요 바이든하고 트럼프 지금 현재 이제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간의 이제 싸움이죠.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지금 이번에 갑자기 만들어진 건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 썸네일을 쭉 보여드리면 자,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자, 여기 나오죠. 비트코인, 블랙록의 등장은 비트코인의 종말을 앞당기는 겁니다. 오래전서부터, 저는 몇 년 전서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 썸네일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자, 비트코인, 그 다음에 리플의 종말론. 여기 지금 해골바가지 나오잖아요. 해골바가지. 해골바가지의 의미가 뭡니까? 자, 죽느냐, 사느냐,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주당 얼마입니까? 주당 1억이 아니라요. 주당 1억 원짜리는 XRP 리플을 내가 이렇게 잘못 적었나? 이상하네. $10,000 세계 단일 통화 이야기. 자, 제가 이 썸네일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주당 1억 원짜리 세계 단일 통화, XRP 리플, 그럼, 그렇지. 뭐,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근데 이게 왜 주당 1억 원짜리야? 저는 주당 1억 원짜리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XRP 리플은 이제 여기 XRP 리플 $10,000. 이런 이야기죠. 이 썸네일 잘 지켜보십시오. 자, 주당 1억 원짜리 코인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바마가 나오고 클린턴이 나오잖아요. 비트코인과 XRP 리플의 탄생 목적, 미국 달러 부채 폭탄 소강명이다. 라고 제가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게리 겐슬러하고 그 다음에 이 천부적인 사기꾼 이놈이 나오죠. 브래드 갈링하우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XRP 리플에 대해서 이 엘리자베스 의원입니다. 자, 이 엘리자베스는요, 아주 유명한 여자예요. 여기 보시면, 엘리자베스. 자, 여기입니다. 자, 이 여자죠. 이 여자는요,
아주 골수파입니다. 골수파. 그러니까 여기 지금 SEC, 게리 겐슬러하고 이렇게 둘이 사진 많이 찍혔죠. 여러분들 아마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아시게 될 텐데, 이 엘리자베스 워렌이 오늘 화제의 주인공으로 지금 딱 이렇게 낙인이 딱 찍혔는데, 월가의 저승사자입니다. 이 여자는. 자, 게리 겐슬러 위원장. 나오죠. 자, 썸네일, 자, 이미지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 엘리자베스 워렌은요, 우리나라에도 이 강경화 장관하고도 예전에 이 민주당이잖아요. 대한민국의 민주당. 그 다음에 미국의 민주당. 아쌈육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 비트코인이 급등하니까 앉아가지고 2,500만 원인가요? 올랐을 때 비트코인 거래소 폐지시켜버린다 이래가지고 200만 원대까지 폭락시킨 장본인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자, 이거 여러분들 그냥 우연이 아니다라니까. 제 이야기 명심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 앉아가지고 모 장관이라는 땡땡땡이라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헛소리 하는 바람에 비트코인이 2,500만 원짜리가 급등하고 있을 때 290만 원이니까 300만 원까지 급락시킨 이 아쌈육이잖아요. 이 민주당하고 얘네들하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여당 야당,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보수 좌파 이런 걸 떠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비트코인의 이 싸움이 이제 정치에서 결정 난다니까. 그러면 정치에서 결정이 나는데 비트코인으로 미국이 완전히 패권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은 CBDC로 패권을 잡을 것이냐, 여기에서 결정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비트코인은 미국 부채 달러를 소각하는, 자, 여기 다시 한번 미국 부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미국 부채 시계입니다. 이거 소각하고 있다니까, 지금. 비트코인 지금 급등시키면서 이거 지금 소각하고 있다고요. 이거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거기에 비트코인하고 리플 이런 모든 가상암호화폐가 만들어진 지가 벌써 지금 12년이, 지금 15년인가? 지금 15년 동안 이거 암암리의 뒷구녕에서 지금 이거 소각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업비트에 들어가서 리플 사지만 그 리플을 돈 주고 살 때 여러분들은 원화로 사는 거지만 업비트에서 다 미국 달러로 돈 주고 사갖고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원화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인을, 리플 코인이든 모든 코인이든 전 세계에 있는 코인을 여러분들이 거래할 때마다 이 미국 부채 달러가 이 뒷구녕에서 미국 부채가 지금 탕감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될 거예요. 확률이. 이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로 반다? 이제 CBDC로 이제 바뀐다.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CBDC로 디지털 통화로 찍어내는 거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트코인 휴지 조각, 그 다음에 리플 휴지 조각, 이더리움 휴지 조각. 그러면서 디지털 통화로 다 패권이 넘어갈, 거기에 싸움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는 CBDC 안 된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냥 제 얘기대로 흘러갈 확률이 높아요. 그 둘 중 안에 하나 싸움이니까, 그러면 결정은 누가 본다? 결정은 누가 보긴 누가 봐요? 민주당하고, 여기. 예. 이때서부터 시작한 거라니까, 미국 부채 달러. 여기,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기 클린턴이라니까.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터트린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 터트리면서 여기 이 US 달러가 이 19조 억 달러가 이미 그때, 그러니까 대충 잡아가지고 19조 억 달러가 넘었으니까
20억 달러죠. 20조억 달러입니다. 20조억 달러가 이미 탕감됐다니까 여기서는 지금 탕감돼 있다라고 안 나오지. 이거는 청기 누설인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껍데기입니다. 이거 껍데기예요. 실질적으로는 재산 다 깠어요. 탕감 다 했습니다. 나머지 14조억 달러만 탕감하면 돼요. 자, 뭐로? 이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지금 3만 개가 넘는 이 코인이, 이 사기꾼 코인 포함해서 3만 개가 넘게 매일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하잖아요. 자, 그게 전부 다 달러로 거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비트코인 최악의 경우. 이건 이제 정치인들의 싸움이니까 미국 공화당이 이기느냐 그 다음에 민주당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재산이 휴지 조각이 되느냐 마느냐. 나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잖아요. 제 이야기 들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나랑 인연의 고리를 맺고 그럼 아직까지 그럼 비트코인 투자해야 돼 말아야 돼. 많이 올라간다니까.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알고 있다니까 여기 알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 그 전에 분명히 신호가 나옵니다. 나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 신호가 뭐로 나오는지 알고 있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 전량 다 파시라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떼돈 버시고 난 다음에 남들은 그때 미쳐가지고 막 매수할 때 여러분들은 전량 다 파셔라. 내가 다 신호 드리니까. 자, 그래서 나랑 인연의 고리를 맺은 사람들한테만 여러분들 큰 부자로 만들어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러면 이 부채 시계가 지금 짝깍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자 여기입니다. 엘리자베스 워렌 미 상원의원 여기 잘 보세요. 자,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를 국회의사당 국기 개항 신청서에 서명을 했고 그를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했어요.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이 비트코인 이거 휴지 조각 만들어야 된다 그러고서 매일 공격하던 여자가 오늘 또라이가 됐어요. 그죠? 자,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 자, 비트코인 창시자 기념 자, 사토시 나카모토를 기념하기 위해서 국회의사당에 국기 개항서에 서명을 했다. 이게 지금 오늘 화제거리예요. 화제거리인데 자, 이 여자가 그러면 또라이입니까? 이거 미쳤어요? 갑자기 앉아가지고 이 여자가 갑자기 급변동을 해가지고 여태까지 게리 겐슬러 앞세워서 비트코인 이거 인류의 최악이다. 사기 코인이다. 그 다음에 앉아가지고 전쟁 이런 마약 이런 거에 연관되어 있는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지난 10몇 년 동안 떠들던 여자가 이 여자가 미쳤다고 앉아가지고 갑자기 또라이가 돼서 국기개항서에 비트코인을 창시하는 찬양하는 서명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내용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출시 15주년을 맞아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 창시자의 업적을 업적을 기념하는 거야. 여태까지 그렇게 공격을 해대더니 갑자기 하루아침에 총알 맞았나? 번개탄 맞은 것 같아요. 비트코인 창시자의 업적을 기념 국회의사당에 미국 국기를 개항하는 야, 사토시 나카모토를 찬양하기 위해서 미국 국기를 개항하는데 신청서에 서명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건 비트코인 날아가는 거죠. 그죠? 날아가는 거예요. 비트코인 지지자 이런 놈이 앉아가지고 호들데이 국기 프로그램 일환으로 알려졌다. 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진정한 포용적 금융 시스템인 비트코인을 만든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호들데이로 알려진 12월 18일 날 미국 국회의사당에 국기를 개항하자라는 내용을 골자로 했는데 이거를 이제 지지를 한 거예요. 자, 여기
워렌 상원 의원이 마치 비트코인을 수용하는 것 같은 입장 선회가 의외로 보일 수 있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 비트코인 창시자의 업적을 기념한다고 그랬잖아. 자, 이 여자가 왜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는지 여러분들, 제 이야기가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비트코인을 수용하는 것 같은 입장 선회가 의외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여자는, 엘리자베스 워렌은 금융 소외계층을 구제하기 위해 오랜 기간 싸워왔다. 금융 소외계층, 그러니까 통장 없는 사람들, 은행 이용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싸워왔다. 자, 비트코인은 민관을 막론하고 금융 소외계층에게 새로운 경제적인 자유를 가져왔으며 모든 미국인은 이에 감사한다 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에 대한 업적을 기리는 것, 그의 정치적 사명과도 결을 같이 한다. 이거 완전히 그냥 비트코인 그냥 떡상시키기 위해서 이 국기계양서에다가 서명을 한 겁니다. 이 여자가 또라이예요? 갑자기 이렇게, 아니면 번개 맞았나? 하루아침에 자, 사토시 나카모토 업적을 찬양하고 그와 정치적인 사명과도 결을 같이 한다. 자, 드디어 이제 마각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무슨 마각이 보입니까? 여기 자,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비트코인, XRP, 미국 달러 부채 폭탄. 자, 여기에 쓰이는 돈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 이거를 암시를 하는 거예요. 암시.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이 비트코인이 미국 부채 달러를, 자, 그동안에 100년 동안 화폐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다 팔아먹었는데, 이게 앉아가지고 미국을 이게 돈, 그동안에 100년 동안 공짜로 찍어낸 돈, 공짜로 탕감하는 작업 하고 있으니 찬양 안 하게 생겼습니까? 감사하다! 감사하다. 모든 미국인들이 이에 감사하다. 자, 전 세계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은 차관성이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다 찾아보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 오로지 나 혼자만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나 혼자만. 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나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그레이트 리셋을 준비하고 있는지 오래전서부터 준비한 사람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머지않은 세월에 대한민국을 통째로 그레이트 리셋을 하는 선인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여기 이야기하죠. 그리고 요거 보세요. 대한민국을 통째로 그레이트 리셋을 하는 선인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푸틴 우크라이나 침공 전략에는 바이든과 푸틴의 원래 물밑거래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서로 암암리에 주고받은 선물은 무엇인가? 자, 이게 다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이야기하죠. 3차 세계대전. 바이든과 그 다음에 시진핑. 요거 자료 제가 퍼서 여기에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시진핑과 바이든이 서로 주고받은 선물은 무엇인가? 여기 경제대 폭망, 세계 단일 통화의 출현, 그 다음에 달러의 붕괴냐 부활이냐. 자, 그리고 3차 세계대전.
여기 검색이 잘 안 되네요. 자, 아무튼 시진핑 3차 세계대전. 이게 왜 검색이 안 되나요? 이게 검색어로 검색이 되는 거라서. 대만이라고 검색해야 되겠네. 아이씨, 이것도 안 나오네. 자, 아무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그 전에 여기 다 영상물에 있는데 검색이 잘 안 되네요. 검색어가. 자, 아무튼 이 엘리자베스 워렌이 자, 모든 미국인은 이에 감사한다. 비트코인에 감사한다는 이야기죠. 왜? 이게 미국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전 세계인들이 여기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우리 이 위대한 클린턴,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자 미국 월가하고 월스트리트하고 짜고 비트코인을 만들어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 익명의 사람을 만들어 놓고 화폐를 찍어서 지난 15년 동안에 미국 달러를 갖다가 부채를 갖다가 계속 탕감하고 있는데 전 세계인이 여기에 미쳐서 이 사기 놀이에 미쳐서 앉아가지고 미국 달러를 소각을 시켜주고 있으니 이게 원래 엘리자베스 워렌이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얘기하잖아요. 모든 미국인은 이에 감사한다. 열심히 속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ETF까지 만들었잖아. 열심히. 자, 비트코인이 오르면 오를수록 미국 부채 달러를 계속 소각시키는 거예요. 왜? USDT로 거래가 되니까. 미국 달러로 거래가 되거든요. USDC로 다 미국 달러 연동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서 나중에 비트코인 휴지 조각 만들면 그동안에 전 세계인들한테 팔았던, 전 세계인들이 사줬던 뭐 엔화로 샀던 위안화로 샀던 대한민국 원화로 샀던 휴지 조각 딱 만들어 버리면은 그동안에 팔은 거 퉁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부채 그냥 암암리에 끝난다니까. 이렇게 끝나게 될 확률이 높으니 미국인들이 전 세계 사람들한테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업적이죠. 그와 정치적인 사명과도 같이 결여하겠다. 자, 이 여자가 또라이입니까? 하루아침에 갑자기 총알 맞았어요? 여기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하게 여러분들은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 때가 되면 그 신호탄이 언제 휴지 조각이 되는지 신호탄이 나옵니다. 나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 그레이트 리셋 한다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레이트 리셋하는 선인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때가 되면 저랑 인연의 고리를 맺은 사람들한테만 미리 오랫동안 인연의 고리를 맺었던 사람한테만 전량 매각해라. XRP 리플 비트코인 전량 매각하라 라는 신호를 제가 보내게 될 겁니다. 자, 믿거나 말거나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아래 영상을 보시고요. 여러분들 미래를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랑 인연의 고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미래를 바꾸실 분은 바꾸십시오. 자,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가 공짜로 바꿔주는 거 아닙니다. 이 팁스 플랫폼, 앞서 이야기했던 이 팁스 플랫폼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신 분들한테는 여러분들한테 코인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가상 암호화폐 휴지 조각이 되는 날이 올 테니 그때가 되면 내가 미리 다 신어줄 테니 그때까지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인연의 고리를 맺은 사람들한테만 그 신호를 보내게 될 겁니다. 나를 따르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불안하듯 인플레 가치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정도의 기회보다는 이들 측에서 좀 피해 주시니까 오히려 볼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식을 돌리기 위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그 측에서도 충분히 준비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그 초속이 준비가 시점에 또 임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더 이상 매도나 손절 관점으로 떠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분석가 마이클 바치 한국과 쿠바의 수교 소식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0시 5분 예고 없이 발표됐습니다. 뉴욕 유엔에 나와 있는 양국 대사들이 보안을 위해서 외교 공식 서한을 교환하고 정확히 5분 뒤에 동시에 발표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쿠바 외교관들은 북한이 반발하고 장기 공작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번 뉴욕에서 비밀 리에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설 연휴 직전 쿠바 측이 수교할 뜻이 있다는 의사를 보내왔고 연휴 동안 협상을 매듭지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설 연휴 직후인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수교안을 의결해서 합의를 승인했습니다. 쿠바에 각종 제재를 내려놓은 미국에도 공식 발표 전 따로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쿠바 정부와 상호 상주 공간 개설 등 우호 증진을 위한 후속 조치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유엔 회원국 중에 시리아를 뺀 모든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작년에만 외교부 장관이 쿠바 측 고위 인사와 3차례 접촉하는 식으로 수교를 위해서 자각적인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수교가 북한의 우호국가였던 대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이라고 평가하고 제3세계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쿠바에는 코로나 직전까지 매년 외국인 14,000명이 방문을 해왔던 만큼 이번 수교로 관광객 안전도 도모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특파원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이 북한 흥미의장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총비서는 본인 리서치와 평양 순환공항까지 나와 맞았습니다. 일본 노조장님께서 안녕하시면서 호두박수를 나누시고 즐겁게 호응하셨습니다. 평양 주민들을 동원한 대규모 환영 퍼레이드까지 펼쳤습니다. 조선과 쿠바는 굳건히 한 서로에 더 있다고 하시면서 김 총비서는 지난달 1일에는 쿠바 혁명 65주년을 축하하는 축전을 쿠바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쿠바에 공을 들여왔던 북으로서는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을 우방으로 생각하는 나라는 사실 이 지구상에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바가 중요한 형제국이 떨어져만 한다고 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충격을 받고 심각한 내부 평가를 하지 않을까. 쿠바가 남한과의 수교 사실이 언제 북한에 알렸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양국 수교가 전격 발표된 것을 보면 직전까지 북한에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은 아직 이번 수교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을 제1적대국으로 몰아가는 상황에서 믿었던 형제국이 등을 돌린 셈이지만 대외 공간을 죽일 만큼 외교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굳건히 국내 관계를 유지해온 쿠바에 강하게 항의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수교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내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SBS 안정수입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기시다 일본 총리의 북일 정상회담 추진 발언 엿새 만에 나왔습니다. 김여정은 일본이 관계 개선에 새 출로를 열어갈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 새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의 방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김여정은 일본이 북한의 정당방위권을 문제 삼는 악습을 털어버리고 이미 해결된 납치자 문제를 장애물로 삼지 않는다면 기시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핵개발을 문제 삼지 말고 일본이 납치자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면 기시다 총리의 방북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김여정은 다만 이는 개인적 견해일 뿐이며 기시다 총리의 속내를 더 지켜봐야 한다며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북일 교섭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기시다 방북을 카드로 제시하면서 일본의 의중을 떠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담화는 한국이 북한의 협회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전격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은 지 하루 만에 발표됐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과 쿠바 수교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는 한편으로 북한이 북일 교섭을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일본 정부는 김여정 부부장의 기시다 총리의 평양 방문 가능성에 대한 담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金与正部長がしたことには留意をしております。 조심하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는 유의라는 표현을 통해 북한의 다른 의도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는 그동안 북한과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실현하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력해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부부장이 납치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拉致問題がすでに解決されたとの主張は全く受け入れられ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 일본은 북일 평양선언에 기반한 납치와 핵 미사일 등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식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어젯밤 담화를 통해 일본이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갈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 새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이 북한의 정당방위권을 문제 삼는 악습을 털어버리고 이미 해결된 납치자 문제를 장애물로 삼지 않는다면 기시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여정은 다만 이는 개인적 견해일 뿐이며 기시다 총리의 속내를 더 지켜봐야 한다며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북한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면서 양극 관련성이 심화되고 있고 나타났습니다. 북한 내 식량 대립들이 사실상 늘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더불어민주당 개인적인 철반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근의 기자가 보다 통일부가 86년 2,393명을 설문조사해 북한 경제사회 실세 인식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비밀로 분류해 기증됐는데 이번에 보고서 형태로 처음 공개한 겁니다. 보고서에서 북한 사회에서 특권층과 평양 시민 중심으로 극심한 불평등 격차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최근 응답자들의 23.1%가 북한에서 빈부격차가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수도 평양과 지방 간 격차도 두드러졌습니다. 평양에서 배급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20.9%인데 반해 접경지역, 비접경지역 주민의 배급 경험 응답 비율은 그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북한의 지방은 평양보다 공공서비스 측면에서도 훨씬 더 열악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방경제 낙후성을 인정하고 새로운 지방발전 정책을 제시한 배경으로도 풀이됩니다.
지방의 세계적인 약효성을 털어버리고 지방 인민들의 생망을 길어주며 우리 사람들의 인식 영역에서 대변을 사주기 위한 하나의 거창한 혁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이 배급제를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탈북한 우리 가운데 72.2%는 식량을 배급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대로 북한의 종합시장인 장마당 같은 수경제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졌는데 시장이 없으면 수확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무려 9.7%까지 치솟았습니다. 조선노동당이 대급을 안 한다면서 자기를 먹고 살기 안 한다고 하지. 그렇기 때문에 누가 등록하면 조선노동당보다 더 센 당이 장마당이다. 북한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개인 간 주택 매매는 오히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데 양도나 매매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최근 탈북민의 경우 46.2%에 달했습니다. 북한에도 역세권이 존재하는 등 주택 가격에는 입지가 중요하고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 우리나라와는 달리 아파트 고층은 싼 대신 북한의 이른바 노년층은 3, 4층이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YTN 최규입니다. 러시아가 유엔 대북 제재에도 북한 동결 제재 120억 원을 해지했다고 이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자국의 은행을 이용할 수도 있게 했는데요. 이러한 조치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직후 이뤄졌습니다. 이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은행 계좌가 북한 무기거래에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번지시간 유전자 뉴욕타임스 보도입니다. 북한 유명회사가 최근 친러시아 자치공화국 나모세티아에 있는 러시아은행에 계좌를 개설했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제대로 국제 금융망에서 주장한 북한의 국기를 공문서입니다. 러시아는 자국 금융기관에 묶여있던 북한 자금 3천만 달러 가운데 900만 달러, 약 120억 원 인출도 수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북한은 인출한 돈으로 원유를 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을 치르는 러시아에 무기를 이전한 뒤에 나왔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 250만 발가량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We condemn the DPRK for providing Russia with this military equipment, which will be used to attack Ukrainian cities, kill Ukrainian civilians, and further Russia's illegitimate war.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기 제공 대가로 금융 제재에서 손이 뛰는 것뿐 아니라 러시아 숫자 군사 기술 이전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t is concerning, deeply. It is symbiotic, providing sanctions, evading materials and high-end, potentially high-end technology to North Korea. 지난달 중순 최근이 북한 외무상의 푸틴 대통령 면담으로 가시화된 최근 방문 중에 러시아 미사일 기술 이전 등 무기 지원 확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YTN 뉴스입니다. 북한 매체가 새해 첫날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딸 주에게 거침없는 애정 표현을 한 것을 노출하면서 다시 한번 유해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특히 주회에 후계자선이 한층 탄력을 받았는데 새해 김 위원장의 주회 선언성은 어떨까요? 최부희 기자가 지켜봤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해 12월 3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진행된 신년 건축 대공연을 보며 2024년 새해를 맞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딸 주회와 팔짱을 끼고 공연장에 입장했고 김정은 동지께서 존경하는 자제분과 여사와 공연 속에 나오시다 장면은 적정의 공감으로 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옆자리에 주회가 앉았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북한이 최고 핵심 관계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주회의 군에 위반하는 모습까지 의도적으로 노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연령실에서 박정천 김정지도부장이 주회에게 무릎을 꿇는 모습이나 지난해 11월 군사령부 방문 당시 주회가 김정은 위원장보다 앞에 서서 주인공처럼 부각된 사진에서도 주회의 높아진 의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의도적으로 주회의 존재를 부각하면서 통일부도 조기 등판 가능성을 거론하며 주회의 후계자설에 힘을 실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새해
김정위원장의 주의 활용법은 어떨까?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주회가 불만을 타고 수산에 오르는 물품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며 개인 숭배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김제에 대한 본인 승계를 보다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북한이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군사분야에 집중이 되었는데 이게 대외관계라든가 경제 분야로 좀 더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 피해자를 의미하는 상징적 표현이 특별히 주회를 지키기에 사용된다는 자유아시아 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이런 표현이 올해 북한 사람들이 보는 매체에도 언급될지 주목해야 합니다. 조선의 샛별 여당군이라는 것이 노동신문과 같이 한국의 아도신문 매체에 나오고 또 그것이 꾸준히 계속 보도가 된다면 이것은 주의 획기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북한이 올해에도 의도적인 주의 띄우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새해 첫날부터 학생 운영에